물가 지수는 지속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상반기 내에 진행이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3월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저번 달에 4.8%에서 이번 달에 4.2%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12년 7월 6.3%에서 마이너스 2.1%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앞으로 장기적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물가 지수는 지속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4월 11일 화요일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준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제가 예전 부동산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금리 인하는 하반기 중에서도 4분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상반기 내에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단기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가장 중요한 근원 물가 지수가 아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석유류와 농산품 이런 품목들이 합쳐진 물가 지수이고, 석유류와 농산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를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그 근원 물가 지수가 1월 달에 5%에서 저번 달에 4.8%, 이번 달도 4.8%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인상폭이 또 포함이 되면 근원물가 지수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만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동결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품목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 변화의 지표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3월 달 기준에서 얼만큼 변화됐는지 그 변동폭에 따른 수치를 계산한 겁니다. 자,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상품들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구입하는 지출 비용을 산정해서 나타나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추세적 방향에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5월 이후부터는 이제 큰 폭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았죠. 작년 이맘때쯤 그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물가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거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따라서 이게 기조효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다만 물가 지수를 봤을 때는 장기적 측면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니까 앞으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농산물 그리고 개인 서비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국제유가 안정세로 석유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2%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석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6월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WTI 기준에서 봤을 때 2022년 6월 달에 배럴당 122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면서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석유류가 크게 하락한 게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표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축 수산물은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고, 겨울철 한파 영향이 지속되면서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류와 과일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석유류는 최근 들어 국제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경유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4.2%나 하락했고, 개인 서비스 경우에는 그간 누적된 원가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 서비스를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근원물가라고 합니다. 그 근원물가,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및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4.8%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생활물가지수, 이 생활물가지수는 높은 식품류 가격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식품 이외 품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가격 오름폭이 전년 동월 대비 4.4%포인트로 축소되었습니다. 자, 신선식품지수, 이거는 이제 신선한 여러가지 해산물, 생선 또는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신선어의 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신선 채소 가격 상승세가 증가하고 신선 과실 가격이 상승 전환되면서 가격 오름폭이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3월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및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석유류 가격 안정 등으로 둔화 흐름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근원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3년 1월 달에 가장 높았던 수치인 5%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조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4.8%. 근데 더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월달 4.8%로 나왔다. 따라서 근원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에 맞춰서 국제 에너지 가격 연동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인 품목별 가중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소비자 물가의 세부 품목에 따른 지수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품목별로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 농산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중치로 봤을 때 43%나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축산물, 그 다음이 수산물입니다. 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9가 나왔는데 올해 3월달에 어떻게 됐죠? 114가 나와서 상승한 수치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치는 계속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축산물을 한번 보게 되면 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축산물 세일 같은 거 많이 했죠. 반값 이런 거, 한우 이런 거 할인 같은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 하락폭이 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2였는데 3월 달에 올해 110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진 수치다. 자, 공업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제품이 사실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중치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공식품 그리고 내구재에 대한 가중치가 높습니다. 뭐 가공식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공된 식품을 뜻하는 거고,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할 그런 가구 같은 거, 그리고 또 가전제품 또는 뭐 핸드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가구 뭐 이런 것들, 그런 가중치가 지금 좀 가장 높다. 자, 우선적으로 가공식품을 한번 보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 보다 큰 폭으로 높아진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구재도 마찬가지 전년 동월 대비보다 높아진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섬유 제품도 마찬가지 높아졌고, 석유류가 또 중요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석유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 동월 대비 143이 나왔는데 올해 3월 달에 어떻게 됐죠? 123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반영이 돼서 낮아진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앞으로 석유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물가 지수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도 좀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는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1이었는데 3월 달에 어떻게 됐죠? 129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이게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물가지수 압력에 좀 더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의 품목의 가중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장 높은 품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개인 서비스가 가장 품목 중에 가중치가 높습니다. 엄청 높죠. 자, 이걸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106에서 112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 상승됐고, 집세도 상승됐고, 외식 비중도 상승됐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도 마찬가지 상승됐다. 따라서 지금 원가가 워낙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전에 뭐 농축, 수산물 이런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식에 대한 가격, 또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높아지는 이유는 소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죠. 코로나가 또 풀리고 난 이후에 수요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 인플레가 함께 발생되다 보니까 서비스 비중의 물가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신선 식품도 많이 올랐죠. 109에서 117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신선 식품 제외한 것도 올랐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석유류, 이 석유류가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물가에 큰 영향을 주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석유류가 작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게 반영이 돼서 물가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구실이 없는 거죠. 다만 근원 물가 지수에서 봤을 땐 지금 최상단이 5%였는데 지금이 4.8%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게 떨어질 구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는 나오진 않을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